크루 글란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복잡하게 됐어요. 불확실한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원래 제목은 uncertain입니다. 1923년에 간행이 됐고 우리말로 아마 작년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은 저를 보면 상당히 유익한 지식을 많이 얻었는데 심리학 책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마음이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서 개인이라든지 사회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불확실해 제가 보기에는. 모순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 개념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현상을 보는 겁니다. 클루 글란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프로이드, 융, 열등감 이론을 내세웠던 심리학자가 1세대에 속하고 그 뒤로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크루 글란스키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심리학 개념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종결 욕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종결 욕구. need to close. 뭘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양극화, 극단주의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이 이념적인 대립이 상당히 심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책 중에 한 권인데 이 책은 거기에 집중한 건 아니에요. 이 책 보게 되면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극단화라든지 이분법이라든지 사람들이 왜 그 IS라든지 이런 데 막 가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 걸 설명하는 거는 요 2부에도 7장부터 9장에서 3장밖에 안 됩니다. 1장은 이제 서론격으로 불확실성과 종결 욕구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대단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각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 걸린 것보다는 안 걸린 게 더 좋은 삶에 해당되는 거죠. 불안한 것보다는 평온한 게 더 좋은 삶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더 성공한 거, 부와 명예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서구의 근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삶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행복이 뭐냐? 그러면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걸 전제하고 자신의 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책의 번역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목부터 엉터리로 번역한 건가? 너무 시장을 의식한 건가요? uncertain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철학적 개념이에요. 과학 철학. 우리가 확실한 게 없잖아요. 특히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미래를 알면은, 확실한 걸 알면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좀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내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죽을 건가? 이게 되게 가장 불안한 거죠.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안락사전 찬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가 안 되고 스위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 봤더니 카머넌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탄 분이 스위스 가서 1년 전에 안락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90세인데 자기 삶을 확실하게 자기 의지대로 종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의식이 바뀌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쪽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미국은 허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어야 돼요. 외국인은 안 됩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데가 스위스예요.
Escape Uncertainty가 일부의 제목입니다. 불확실성으로부터 탈출하기. 2부는 종결 욕구, 그래, 종결의 결과들. 이렇게 되고 3부는 Embrace Uncertainty. 이건 뭐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인다, 감싸 안는다, 승인하고 용인한다 이런 뜻이죠. 원선 이런데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독자들을 끌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크루 골란스키라고 하는데 1939년생입니다. 유대인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으로 옮겨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원서 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를 위대한 아니면은 좋은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포감을 우리가 삶의 에너지로 바꾼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아르 골란스키는 봤더니 최근에는 이 극단주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레디컬라이제이션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목차를 비교한 거예요. 어문 목차를. 이 오늘 그 설명하려고 했는 요 2부에 이게 중점적인 건데 흑백 논리의 함정, 공감력이 결여된 사람들, 왜 극단주의에 빠지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7장은 같고 8장은 공감력이 결여된 사람들인데 그냥 제목은 어몽서 오더스예요. 다른 사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속에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공감력 하도 우리 사이에 유행하는 용어인데 그것을 의식해서 아마 이 공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원래 제목은 9장은 셀프 콘피던스에는 셀프 다우트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번역을 왜 극단주의로 빠지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교보문고의 그 기본적으로 어떤 독자를 타겟으로 삼았나라고 하는 거 보이죠? 포퓰리즘. 이거 유행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포퓰리즘에 빠지는가? 이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음모론에 왜 끌리는가? 음모론은 우리 사이에 엄청 많았잖아요.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뭐 이게 다 음모론이 있죠. 사람들이 왜 음모론에 빠지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 욕구. 우리가 불확실을 못 견디는 건데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만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세금 고지서가 나오거나 또 교통벌칙금이 나오면 빨리 내요. 빨리 끝내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게 다르죠. 나는 그냥 빨리 끝내고 잊어버렸다 주인데 다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늦게 돈을 내보내는. 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불확실한 걸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못 견디는데 이거는 종결 욕구와 관련이 있다. 종결 욕구란 말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심리학 교과서에 아직 안 나옵니다. 10년 뒤에 나올까? 나오면 이 사람은 성공한 거죠. 지금 이 사람 책에만 나와요. 대단히 편리한 개념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슈퍼히로에 열광할까? 이건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악당하고 싸우는. 전형적인 보면 서부 할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시대를 불확성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우리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팬데믹도 똑같은 불확실성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값이 어떻게 되지? 이거 불확실한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그래서 세상이 연결될수록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겠죠? 우리가 100년 전하고 오늘날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불확실성은 일종의 법칙에 가깝다. 예외가 없다는 게 일상적으로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다음 순간 일어날 일조차 모른 채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간다. 여기에서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왜? 요즘 우리나라는 뭐 신나치라고 하는 게 없는데 유럽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극우 정당들이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신나치주의에 열광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 표출되는 이유와 방식을 되게 학문적인 책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미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책을 썼으니까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트럼프는 물론 민주당이고 이 사람은 공화당인데 성격이 대단히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되게 개방성의 상징입니다. 복합적인 사고와 인식을 가진 선도적 지식인들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점성술가라든지 나는 영혼을 상대한다 이런 사람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결정하기를 힘들어해요. 클린턴은.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바꿔요. 또 생각이 바뀐다. 그런데 부시는 안 그렇다네. 폐쇄성의 상징인 단순 명쾌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튀는 사람을 싫어해. 그리고 속전속결로 결정을 해요. 그냥 빨리 결정하고 실행해버려. 그러니까 9.11 때 바로 침공했잖아요. 선과 악과 옳음의 걸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겁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강한 충성심을 가진 아랫 사람이 많았대요. 보스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죠. 철저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두 사람하고 연결시켜 보면 되게 비교가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클린턴보다는 누구에 가까워요? 부시에 가깝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면 클린턴하고 부시의 차이점이 뭐야? 크루 글란스키는 뭐라고 그럴까요? 클린턴은 종교 욕구가 약하고 부시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확실성을 추구하는 종교 욕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욕구는 주어진 주제나 과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으려는 욕구예요. 성향이 당신의 삶, 인간관계,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종교 욕구가 강한가 약한가가 나의 인간관계,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 극단주의가 종교 욕구하고 밀접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불확실성을 거부케 하는가? 종교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결과 예측하기 힘든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가? 이것도 종교 욕구가 강한 거예요. 불확실에 재미를 느끼는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 욕구가 약한 사람입니다. 재미있을 수 있잖아. 정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불확실성이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즐기는가? 이건 종교 욕구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당신이 종교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고 결과가 나오면은 조금 조심할 게 있다. 약한 사람은 조심할 게 있다. 해서 일종의 자기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사주 별자리 이건 거의 미신이죠. 미신인가? 미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IQ, 적성검사, 혈액형, 건강진단, MBTI. 이거는 전부 지금 모으면 근대의 소산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명확하게 숫자로 표시가 돼요. 물론 혈액형은 다릅니다만은. 건강진단 전부 숫자로 나오잖아요. 이게 근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되게 과학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죠. IQ 테스트가 백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니까 테스트가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모든 걸 다 수치화해서 내가 어디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기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궁극적인 질문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 했죠?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건 동양에도 하는 얘기, 철학의 시작이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너 자신이 뭐야?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네가 무지하는 걸 알아라.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아니면 네가 사회의 지위가 뭔지를 알아라. 그 당시엔 중요했잖아요. 네가 노예냐, 자유인이냐, 성인이냐, 지혜로운 자냐. 역할이 다 다릅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너의 신분을 알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막연한 얘기입니다. 철학에서 막연하게 얘기해요. 철학적 질문은 인간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규범적이에요. 인간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나 심리학적 질문은 바뀌면 되게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드러낸 인간 유형을 놓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 심리학의 인간형은 그렇습니다. 기본적 심리학 개념적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에 대한 무슨 연구? 과학적 연구입니다. 앞에 건 뭐죠? 철학적 연구예요. 철학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나 심리학은 전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실험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인지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인데, 인지심리학은 사람들이 정보를 지각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과학적 연구예요. 일종의 정신작용이죠. 정신의 인지작용입니다. 그 중에 특히 아는 작용, 이걸 코그니티브, 인지작용이에요. 우리가 안단 말 썼잖아요. 두뇌의 어떤 지식작용 뭐 이런 것. 우리가 아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지작용,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심리학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심리학. 사회심리학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 인지심리학은 사람 하나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회심리학은 뭐야?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작용이에요. 그렇게 다른 거죠. 사회심리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극단주의라든지 흑백 논리, 양극화 이런 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회심리학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또 뭐야? 지가 종결 욕구를 만들어냈으면 사람들이 그건 뭐야 종결 욕구가?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제자하고 종결 욕구들을 테스트하는 항목을 40몇 개를 만들었어요. 4페이지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업무에 확실한 규칙과 질서를 두는 것이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하면 1점, 6점까지 매기는 거예요. 이런 설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쭉 나와요. 결정을 내리면 안심이 된다. 이것도 이렇게 하고, 하룻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다는 빨리 결정을 해버린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직도 생각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 우유부단한 사람 있잖아요. 야야, 그러면은 종결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기다려주는 사람은 뭐야? 종결 욕구가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이 뭐예요? 41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수를 매기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결 욕구와 관련된 게 뭔가 하면은 질서.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야?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이에요.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걸 좋아하는 종결 욕구가 그러니까 종결 욕구는 질서, 예측 가능성, 결당성, 모호함, 닫힌 마음 혹은 열린 마음하고 뭐예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없어서 한번 해보세요. 점수대가 나와 있죠? 205점에서 248점이면 종결 욕구가 높다. 41에서 82점이면 낮다. 어중간한 사람들은 82점에서 83점에서 204점이다. 그래서 종결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주변의 사람, 신념, 국가에 헌신해요. 이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상호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여줘요. 조직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친사회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제한적인 정보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경청해라. 그러니까 충분한, 이 말이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를 모은 다음에 결정을 이러잖아요. 충분한 게 뭐야?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턱 보고 마음 들으면 사요? 아니면 가격 비교해요? 현대백화점 가보고 롯데백화점 가봐요? 아니면 남대문 시장 가고 동대문 시장 가봐요? 그 다음에 빨리 샀는데 가격이 비싸게 사서 성질나야 만나요. 그래서 너무 빨리 결정하는 사람은 좀 정보를 좀 더 많이 해봐. 그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융통성과 부드러운 태도를 가려라. 이거는 단호해요. 강한 사람들은. 고집, 나쁘게 하면 고집이 세. 노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종을 요구 나는 사람 우유부단해. 흐리멍텅하다는 소리를 들어. 이것도 나쁜 거죠. 미지의 영역,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특정 의견이나 사람 제도에 헌신 안 해요. 제도에 헌신하고 사람에 헌신하는 건 다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에 헌신했지만 사람에 헌신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더 그걸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에는 모자 장단점이 다 있다. 그러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끝으로 가면은 이쪽은 좀 문제가 많아. 극단주의와 흑백 논리 이쪽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유명 국방장 있잖아요. 그때 기습을 당했어요. 왜 당했냐 이거야. 그렇게 군사적으로 정보력이 세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가 고전적인 겁니다. 이거 왜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가 당했냐 이거야. 그러나 여기에 설명에 따라서 보면 뭐예요? 정보를 다 무시해요. 자기의 그냥 확신이 딱 서가지고 그거 아니야. 트로이 목마도 똑같아요. 주변에서 그 왕 보고 뭐 좀 이상하다 이 트로이 목마가 속 안에서 막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런데 그 사람 왕이 안 믿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종결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요.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뭐예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실험의 결과는 아는 것이 적을수록 자신감이 높아져요. 우리말로 속담이 뭐가 있어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겁니다. 심리 실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결정을 내리는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제가 과학철학 전공인데 이런 겁니다. 열을 받으면 철은 팽창한다는 거죠. 그 말 맞아요? 물은 빙점에서 얼죠. 우리가 과학적 법칙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조사를 하고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학철학의 책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과학철학적으로 충분한 증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봤더니 그럼 언제 우리가 결정 내리지 봤더니 그건 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종결 욕구가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내부에서 빨리 확신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결 욕구입니다. 그럼 종결 욕구가 왜 생겼지? 이 설명이 가능하죠. 그것도 그 물을 거 아니야, 학자들은. 그래서 종결 욕구는 진화론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야 될 순간이 많습니다. 원시인들 같은 경우는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도망을 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결 욕구를 가진 존재가 살아남는데 유리했다는 겁니다. 결정 못 내리면 많이 불리하죠. 그래서 진화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종결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뭐야? 그냥 심사숙고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게 편한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안 쏟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삶의 과정이 결정의 순간이고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거인데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에도 생각을 하죠. 뭐 중요한 게 뭐야? 결혼을 한다든지 직업을 구한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의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종결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뭐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고 똑같은 거예요. DNA, 뇌의 구조, 그 다음에 교육 받은 것, 환경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것이 결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제적인 연구에 따르면 종결 욕구가 높은 국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종결 욕구 연기를 시킨 건데 사랑과 지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연대감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기댈 때가 있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뭐 친구이거나 가까운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저 사람은 이게 가장 낮아요.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좀 문제죠.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건 안정적인 애착감에서 나오고 안정적인 애착감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낮은 종결 욕구를 가집니다. 소위 말하면 좋게 얘기하면 자두성가, 셀프 에듀케이션이요 다. 40대, 50대, 60대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지가 큰 거지 뭐 부모 교육도 못 받고 높은 자기확신, 애매한 말에는 높은 자기확신이라는 셀프 컨피던스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신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뭐 내가 독단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아니고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 자립심이 있고 호기심 열린 마음이 있다. 종결 욕구가 낮은 게 좋다는 걸 깔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개가 사람의 심리는 태어나서 한 살 이전에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 안정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대개 뭐 3개월에서 6개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와 따뜻하고 친밀하며 지속 관계를 가지면서 충족감과 즐거움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얘기로는 아기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애가 어릴 때인데 울잖아요. 울면 이게 배가 고파오는지 오줌을 쌌는지 뭐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 돼. 이래야지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과외 잘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사실이기도 하죠. 이 그림이 유명한 건 원숭이에요.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했어. 이쪽은 그냥 철사예요, 철사. 요거는 이제 보풀하게 해서 원숭이 틀이 있잖아요. 틀을 가진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본 거는 여기서 우유를 먹여요. 우유. 젖꼭다리 달아가지고 우유통 달아서. 이쪽도 먹여, 이쪽도 먹여. 실험을 해봤더니 생물학적으로는 신체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우유를 먹거나 여기에 우유를 먹거나. 그런데 이상한 거는 원숭이들이 우유만 먹고 다 일로 가. 털 있는 어미한테 가요. 그리고 갑자기 외부에서 뭐가 이상이 나타나면 전부 일로 달려가요. 실험한 겁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안정된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트랙션인데 특정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 하고 그들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애착이에요. 애착관계 형성되면 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사랑과 지지는 애착의 원천.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생후 몇 개월 동안 엄마가 아기에게 반응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어떤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고 어떤 아이들은 못 느껴요. 그래서 애착관계는 뭐예요? 평생 영향을 미친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죠. 안정적인 애착은 자기약신, 호기심, 종결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뭐 전부 종결 욕구, 불확실성하고 갖다 끼 맞춘 겁니다.